이제 프리알 사주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사주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제 결혼한 남자인데, 부인과 사이가 안 좋다든지,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사주에서 이제 여자를 보는 거죠. 칠판을 한번 볼게요. 원래 이제 남자 사주에서 여자는 재성이죠. 근데 이제 재성에는 정제가 있고 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의미가 조금 달라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이제 정제는 이제 부인이고 편제는 애인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주에 반드시 이거는 이거다 라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다. 아니 세상 일이 몇 가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딱 사주의 이제 육친론으로 얘기하면 육친이 10개인데 육친은 10개죠. 그럼 세상 일이 딱 10개다.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런데 세상 일은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근본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그런데 다만 정제가 부인인 경우가 많고 편제가 애인인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예요. 딱 무조건 정제는 부인이고 편제는 애인이다 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아닌 경우들도 나와요. 더러. 잠시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의미가 좀 달라요. 정제라는 거는 편안함을 의미해요. 편안함. 그리고 편제라는 거는 불편함. 의미가 반대예요. 이 육친론의 정과 편은 의미가 반대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관하고 관성에는 정관과 편관이 있는데 이거는 같은 예를 들어서 오행이 같고 음양만 반대인데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런데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 예를 들어서 정관은 국내, 편관은 국외. 뭐 이런 식으로 반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제와 편제도 의미가 반대예요. 같은 자리를 의미해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자리라는 의미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의미가 반대다 하는 거예요. 정제는 편안한 자리, 편제는 불편한 자리. 이렇게 이제 의미가 반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즉 편안한 여자다 그런 뜻이에요. 편안한 여자. 남자한테. 그리고 편제는 그러면 불편한 여자가 되겠죠. 그런데 불편한 여자가 애인이더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편안한 여자가 부인이더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인은 편안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좀 막 부릴 수 있고, 심지어 뭐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애인한테는 편안하게 못해요. 왜냐하면 애인은, 남자가 애인을 두려고 그러면 애인 비위 맞춰야 되고, 선물해줘야 되고, 또 아양도 떨어야 되고, 이렇게 수고로워요. 불편하다 하는 거죠. 이 여자한테 맞추려면 내가 불편하다 하는 거예요. 막대한다. 막대한다는 건 편안한 거죠. 부인처럼 애인을 막대하면 애인은 도망가요. 그런데 이제 부인은 막대해도, 내가 막 편안하게 막대해도 안 도망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내 부인이 불편한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애인이 또 더 편한 여자가 인 경우도 있다 하는 거예요. 남자한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정제는 이제 편안한 여자니까 이제 부인이 되는 거고, 불편한 여자는 이제 편제고, 이게 애인이 되는 건데, 이게 반대인 경우들이 간혹 나타나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여자를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른 문제예요. 그래서 사주에 보면 남자 사주에 정제와 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제가 있는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정제가 있는 남자는 여자 부인이 이제 그 정제가 부인이 될 거고, 편안한 여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는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 사주에는 이제 편제가, 이게 편제예요. 편제. 근데 나는 이제 간목이죠. 그리고 이제 지장간에도 편제가 두 개, 세 개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이제 신이 있고요. 여기 이제 편관이죠. 신은 무임경. 그래서 편제가 지장간에 3개고 정제가 없어요. 정제는 이제 기토가 되겠죠. 기가 정제가 될 거고, 이 무는 이제 편제가 되겠죠. 이렇게 정제가 없어요. 사주에 편제만 있어요. 그러면 이 편제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부인이 불편하다 그런 뜻이에요. 편제라는 건 근본적으로 불편함을 의미하는데 여자가 나한테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제만 있는 남자는 부인이 좀 불편해요. 오히려 애인이 편하고.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볼 거예요. 어디 사주 책에도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원래 근본적으로 재성이 정제는 편안함, 편제는 불편함,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역학책이 없죠. 역술책이.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러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제만 있는 여자는 편제가 부인이 되는데 좀 부인은 불편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한테 편안한 여자는 정제가 되겠죠. 정제. 이제 기가 되겠죠. 정제. 이 기가 운에서 나타나면 이제 편안한 여자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애인이 될 거예요.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이 편제들은 부인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없는 운에 따라서 가끔씩 나타나는 이 정제가 애인이 될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운에서 나타나면, 즉 천간에 기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지장간에 기가 나타나든지 하면 애인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 애인이 나타날 거다. 올해 해운을 한번 보죠. 올해 해운이 이제 계사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다 써주면은, 이렇게 이제 사주가 다 써지는데, 이렇게 다 사주 있는데, 올해가 계사년에 요 사 밑에 지장간을 보면 기경병이 들어와요.
요 기가 이제 정제고, 이 남자한테는 이게 애인이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기가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애인이 생기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직장의 문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집의 문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애인이 생길 때도 요 기가 들어올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주는 이제 애인이 일단 이제 올해 해운에서는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애정을 나타내는 운이 있어요. 애정. 잠깐만요. 펜이 약이 떨어져서 펜을 하나 새로 바꾸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를 통틀어서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애정을 의미하는 운이 있어요. 요것이 정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 정인이라는 건. 그 다음에 또 살림내기, 살림살이를 말해요. 살림살이. 이런 게 이제 정인의 뜻이에요. 사랑의 감정, 또 살림살이. 그런데 운에서 올해가 계산년인데 이 정인 올라가겠죠. 자 밑에는 지장간이 임계가 있죠. 그러면 임은 편인일 거고 걔가 정인일 건데, 이 정인이 이렇게 올해 올라가요. 그럼 이게 연결이 됐죠. 연결이 되면 내가 처분권이 생겨요. 처분권은 내가 실질적으로 이걸 다룰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정인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올해 애정이 올라간 거예요. 애정에 관해서 내 마음대로 올해 내가 구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제 정제가 나타났어요. 이 남자분한테는 정제라는 거는 애인이 돼요. 편안한 여자가 되니까. 그래서 올해 사랑을 구할 거다 하는 거예요. 여기 또 애인도 나타났고, 이제 이거에 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올해 여자 문제에 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풀이를 한 거고, 만약에 그 다음에 이제 운을 마저 봐야겠네요. 올해가 계산년이니까 이게 이제 정인이 되고 식신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운이 올해 원진이 걸렸어요. 사수 원진이죠. 그 다음에 이 원진이 걸렸어요. 중요한 게 요거죠. 이 원진이 걸리면 이거는 이제 밉다 그런 거예요. 밉다. 보통 궁합을 말할 때 원진살이다 그러면 남녀의 궁합에서 안 좋다, 서로 미워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원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원진이라는 거의 근본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점집에 찾아왔어요. 부인이, 아내가 와가지고는 점쟁이한테 이러는 거예요. 남편 미워 죽겠어요. 남편하고 어떻게 좀 헤어지나요 마나요? 이렇게 미워 죽겠는데, 이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올해 운에 이 아내의 운에 보니까 원진이 걸렸더라. 어디에 원진이 걸렸냐면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정관에 원진이 걸렸더라. 올해 이 아내의 사주에 지지의 정관에 원진이 걸렸다. 이러면 남편이 미운 거예요. 이 원진이. 그런데 헤어지지는 못해요. 왜 헤어지지 못하느냐? 남편과 부인의 관계는 돈으로 묶여져 있어요. 돈이 매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돈이.
돈이 매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남녀는 돈으로 매개되어 있는 관계예요. 원래가 부인이라는 게 돈 때문에 남편한테 붙어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돈으로 부인을 다스린다 그런 뜻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라는 건 정관이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원래 정제고, 그러면 정관이 겁제를 해요. 겁제가 정제를 또 극해요. 이게 뭐냐면 정관이 겁제를 다스리고 겁제는 정제를 다스린다 이런 뜻인데,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예요. 이게 여자, 남자. 즉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돈으로 매개되어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남녀가 그냥 만나지 않아요. 돈 때문에 만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아니에요. 사랑으로 만나잖아요. 그건 소설에서는 나오는 얘기고 현실은 돈으로 매개되어 있다 그거예요. 사주는 현실이에요.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 아내가 정관이, 아내 해운에서 정관이 원진이면 남편이 미운 거예요. 남편이 미운데 헤어지지 못해요. 왜 못 헤어지냐면 아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혼하고 나면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벌어먹을 능력이 없다 하는 거죠. 뭐 가진 기술도 없어, 뭐 사업 같은 거, 장사 같은 거 할 엄두가 안 나, 숙기가 아니 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주변이 없어가지고 장사도 할 줄 몰라. 또 직장에 취직할 자신도 없어. 이러면 이제 남편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밉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남편을 버리지 못한다. 이게 원진이에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합이에요. 원진이. 어쩔 수 없는 합. 근데 올해 운이, 이 남자분이 계사년에 편제가 이제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남자분의 부인인데 부인이 원진이 걸렸다 그거예요. 그럼 부인이 미운 거예요. 밉지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올해 갈라쓰지 못해요. 이제 만약에 이제 갈라쓰는 것까지 물어봤다면 그럼 내년 운을 한번 보죠. 내년이 보니까 문제네요. 내년은 갑오년이죠. 이걸 보죠. 내년. 이제 내년에 갑오년인데 다시 칠판을 볼게요. 자, 내년에 갑오년에서 이 정인이 충이 걸려요. 갑은 비견, 오는 이제 상관. 이 정인이라는 게 이제 살림 또 애정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충이라는 거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년에 깨질 거라는 뜻이에요. 부인하고. 만약에 현재 부인하고 싸우고 있다. 그러면 내년에 이혼할 수 있나요? 라고 이 남자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물어본다면 내년에 가정이 깨지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내년이 이혼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되느냐 그거는 아니지만 이제 이 사주라는 거는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현재의 상태가 이제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 내년 운이 이렇게 정인이 충이 와서 살림이나 애정을 더 이상 부인하고 지속할 수 없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혼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는 거예요. 내년이.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혼한다면 그러면 또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냐 뭐 이런 문제도 나오겠죠. 못할 건 없죠. 뭐 하려면 또 하겠죠. 운이 닿으면.
운이 닿으면 하는데, 이 남자분의 사주는 근본적으로 어떤 부인이 들어오든 그 부인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제가 없이 편제만 있는 사주에서는 편제가 부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부인은 편제 때문에 편제의 의미대로 항상 불편한 여자다, 그런 뜻인 거예요. 내가 공경을 해야 돼요. 편하게 부인을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인은 불편한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유는 많아요. 왜 불편할지. 뭐 항상 그 처갓집이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자의 뭐 학벌이나 뭐 이런 경제적인 능력이 남편보다 좋아가지고 내가 부인을 상대하는데 항상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이유는 많아요. 그런데 어쩔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사주가 정제가 없고 편제만 있다면 편제가 부인이 되는 거고, 근데 그 편제의 의미 때문에 부인은 항상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편한 여자를 찾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또 운에서 걸려들면 그런 여자하고 또 사귈 수 있고,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남자분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하세요. 일단 내년은 이혼하기 쉬운 거예요. 정인이라는 게 지금 애정을 직접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애정을 의미하는데, 이게 충이 들어오면 애정을 스톱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기 쉽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깐 대운을 볼게요. 이쪽으로 가서, 지금 이 남자분이 올해 35세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남자분의 대운을 보면, 예, 잠시만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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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 대운을 잠깐 볼게요. 이 남자분은 지금 대운이 30세부터 34세가 이제 정제운이 들어왔어요. 요게 이제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이게 요 시기가 문제의 시기가 되는 거죠. 이 남자분은 30세부터 이제 34세까지가 정제운인데, 정제라는 건 항상 편안한 여자예요. 남자한테는 편안한 여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부인이 편하기 때문에 정제가 부인이 되는데, 이 남자분은 편제밖에 없기 때문에 편제가 부인이 된 거고, 그래서 불편했다 하는 거고, 이 지금 대운이 지금 지난 5년간 정제의 운이 왔으니까 편안한 여자가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바람나기 쉬운 시기였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바람나기 쉬웠다, 이 시기가.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의 운에, 이건 이제 여자 운에 관해서는 그렇게 보고요. 직장이라고 그러면 정제는 이제 직장도 정제와 편제로 나뉘죠. 이제 재성이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자리를 말하고, 재성에는 이제 정제와 편제가 있는데, 정제는 편안한 자리인 거예요. 편안한 자리, 익숙한 자리. 편제는 불편한 자리, 또 낯선 자리,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 내가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출퇴근하고 내가 이제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늘상 가서 일하는 자리는 내가 편안한 자리겠죠. 그래서 정제가 일반적인 이제 직장을 말하고, 편제라는 거는 내가 불편한 자리고 낯선 자리니까 여기 이제 임시직이라든지 또 아르바이트 이런 게 이제 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운이 이분이 30에서 34세가 정제였기 때문에 이분은 직장의 운이 요 때는 편안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일자리가 나의 일터가 편안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궁금한 것이 그러면 이제 혹시 내가 사업을 할 수는 없겠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주인가? 이걸 한번 이제 물어봤는데 그것이 가능한 사주인가? 한번 보죠.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오너가 돼야 되겠죠. 사장님 소리를 듣겠죠. 내가 내 사업을 한다면.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바로 정관이에요. 이 사주에 정관이 있어야 내가 오너십도 가지고 그 다음에 창업도 할 수 있고 사장님 소리도 할 수 있고 또 승진도 잘 되고 그래요. 근데 이 사주는 정관이 있어요. 정관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 있기는 하지만 편관이 훨씬 강해요. 물론 지장간으로 볼 때면 정관도 하나고 편관도 하나지만 이렇게 천간에 투출된 거는 그만큼 능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주가 정관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업가의 체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편관은 성격적으로 모나지가 않았어요.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관과 편관의 성격을 좀 차이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정관과 편관의 성격적 차이가 좀 있는데 정관은 세속적이에요. 그리고 편관은 비세속적이죠. 그래서 사람이 야무지고 사회적으로 똑똑하다. 그러면 정관인 거고 편관인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야무지지 못해요. 개인적으로는 똑똑할 수 있어요. 머리도 좋고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야무지지 못해요. 이제 세속적이어야 야무지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관은 야무지지 못하니까 남한테 잘 베푼다든지 남한테 뒤통수도 맞는다든지 이렇게 좀 성격적이 비세속적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남한테 이용도 좀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편관을 가지고 사장님을 하게 되면 권위가 탈권위적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요. 편관은 권위적이에요. 그래서 정관은 권위적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은 원래 권위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랫사람을 다스릴 수 있죠. 노무현이처럼 나는 대통령의 권위를 다 버리겠습니다. 아랫사람은 말 듣겠어요? 종교적인 측면, 철학적인 측면이나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노무현이 좋다. 이상주의자다. 라고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도 권위적이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좁혀야 되는 거예요. 인간 세계는 매로 다스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러고 싶지 않지만 인간 세상은 그러고 싶지 않지만 매를 안 들으면 말을 안 들어요. 인간은 원래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정관이라는 게 이제 정관이라는 게 권위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내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관을 가져야 내가 남 머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남을 다스리고 사람을 지휘하고 그래서 정관이 있어야 출세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인간성이 못됐죠. 남 머리 위에 올라가는 게 그냥 올라가겠어요? 밟고 올라가는 거죠. 세상의 부자들 그냥 부자 되겠어요? 돈 달라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주나요? 안 줘요. 그럼 뺏어야 돼요. 부자들 다 뺏어서 부자 된 거지 자기 똑똑하고 혼자 똑똑해가지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러죠. 재벌들이나 이렇게 사장님들
일반 대중이 욕하잖아요. 그러면 니들이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니들이 못 사는 거지. 똑똑해봐라. 재벌되고 부자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뜻 들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재벌이나 부자보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재벌하고 부자, 네가 그렇게 똑똑했어? 그럼 너 무인도 가서 너 똑똑했으니까 무인도 가서 한번 살아볼래? 너 혼자 똑똑하니까 무인도 가서도 잘 살겠네?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못 살아요. 무인도 가면 피 빨아먹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의 다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아, 무인도 가가지고 혼자서 지가 아무리 혼자 똑똑한다고 어떻게 부자 되고 재벌이 돼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으니까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야, 너 사상이 이상하다. 이런 소리 들어요. 그런데 이게 진실이에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힘센 놈이 왕이에요. 왕. 힘센 놈. 결국은 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의 세계에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정글의 법칙이에요. 정글의 법칙. 그런데 정글의 법칙을 주장하면 이 부자나 기득권층, 세상은 정글의 법칙인데 힘센 자가 이제 이기는 건데, 얘네들은 힘센 자가 이기는 이런 정글의 법칙을 주장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밑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다 때려 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야, 세상은 정글의 법칙이 아니라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 법과 질서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랫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힘으로 아랫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아, 이걸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근본적으로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얘기. 어떤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냐면, 사주에 정관이 강한 사람, 사주에 천간에 정관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 남자분은 이제 편관이 있는데, 사주에 이게 정관이 있다. 뿌리 내리고 있다. 그럼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믿어요. 예, 그래요, 세상은.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힘이 지배해요, 사실은. 그런데 힘이 지배한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맨날, 강도, 폭력, 전쟁이 난무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아보자 해서 법이나 질서를 따지는 거죠. 그런데 법이나 질서가 오히려 기득권을 보호하더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편관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기에는 좀 사람이 야무지지가 못하고 이렇게 좀 평화주의, 사람이 이제 자비롭다 그런 뜻이에요. 자비.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 사업 잘 못해요. 남한테 이용당하기 쉽고. 그래서 이 사주는 사업가의 사주는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가의 사주가 되려면 정관이 천간에 있어야 되고, 또 이 지장간에도 정관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에 적응을 잘하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도 이제 이 남자분이 그러면 구직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를 한번 따져보죠. 근본적으로 이제 직장의 운을 이제 이 직업의 운과 직장의 운이 틀려요. 직장은 재성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재성이 근본적으로 자리라는 뜻이에요. 자리. 그리고 직업은 관성이에요. 이거는 이제 내가 맡은 이제 임무를 직책이나 뭐
임무,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엄밀하게 말하면 직업을 물어본다는 건 네가 무슨 일을 맡고 있니? 네가 하는 일이 뭐니? 라는 거고, 직장을 물어보는 거는 너 어떤 데서 일을 하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업을 직장을, 그래서 직업과 직장은 사실은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남자분의 직장의 운을 물어본다 그러면 재성을 보는 거죠. 그런데 재성이 편제밖에 없어요. 이 남자분은 온통 편제가 3개씩이나 있죠. 그러면 직장이 아까 편제라는 거는 불편한 자리라고 그랬죠. 불편한 자리. 그럼 불편한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임시직, 또 아르바이트, 이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편제만 사주에 있다. 특히 편제가 강할수록 그런데 이 사주는 편제만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꾸준하게, 정제는 꾸준해요. 정제는 편한 자리니까, 편한 자리라는 건, 편한 자리라는 거는 꾸준한 자리예요. 꾸준한 자리. 그러니까 꾸준한 자리에 앉기 어려운 거예요. 이 남자분은 정제가 없어서. 그래서 항상 어떤 자리에 가든 그 자리에 오래 앉아있질 못해요. 엉덩이가 가벼워요. 엉덩이가 가볍다. 어딘 모임에 가잖아요. 그러면 의자에 이렇게 오래 앉지 못해요. 예를 들어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야 우리 카페 가서 차나 마시자 이래도 편제만 있으면 오래 못 있어요. 한 시간만 있어도 도저히 못 있어가지고 야 어디 나가자.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그런데 이제 정제가 강한 사람들은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죽치고 있는 거죠. 죽돌이 죽순이들은 정제가 강해요. 근데 이제 편제가 강한 사람들은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한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직장도 한 자리에 오래 있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은 편제만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오래 몸 담는 그런 일자리를 가지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편제가 항상 나쁘냐? 세상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거는 없고, 반대로 나쁜 것만 있고 좋은 거는 없고, 이런 거는 없어요. 편제도 좋은 점이 있는데, 편제는 큰 돈이 들어와요. 원래 정제라는 건 이제 꾸준한 일자리잖아요. 얘네들은 월급밖에 못 받아요. 월급이라는 건 예정된 돈이에요. 예정된 수입. 그런데 편제라는 거는 불규칙적이에요. 꾸준하지가 않아요. 불규칙적인 자리는 가끔가다 막 큰 돈도 들어오는 거예요. 부수입. 원래 부수입이라는 게 일정치 않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일정치 않다는 거예요. 생겼다 말았다. 생겼다 말았다. 그런데 갑자기 생길 때 큰 돈이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큰 돈은 부수입에서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 들어올지 알아요. 그런데 부수입은 예상을 못해요. 갑자기 땅값이 올랐어요. 도시계획에 우리 땅이 들어가는 바람에 땅값이 막 더블로 뛴 거예요. 집 팔아요. 잽싸게. 갑자기나 수입이 생겼잖아요. 땅 파는 바람에. 예상도 하지 못했던 수익이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편제는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편제의 장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제만 있는 사주는 큰 돈을 노려요. 왜 나쁜 말로는 이제 한탕주의로 흐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편제가. 그래서 이제 편제가 이렇게 특히 강하면 작은 돈은 별로 이렇게 돈 같지 않아 보여요. 큰 돈에는 관심 가지는데 작은 돈은 이게 뭐 돈이냐 뭐 이런 식이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큰 돈을 노리더라 하는 거예요. 큰 돈. 물론 이제 편제만 있다고 해서 꼭 한탕주의를 노리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꾸준한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이제 목돈, 이런 이제 한 번에 들어올 큰 돈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수입이 또 생기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분의 직장운은 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직장에 오래 머물기는 어렵고, 그리고 그 직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은 불규칙적이지만 큰 돈도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때때로. 그럼 언제 큰 돈이 들어오겠는가? 또는 언제 내가 불규칙한 자리라도 언제 잡겠는가? 편제가 올라가야 되겠죠. 편제가 지장간에만 있잖아요. 편제가 천간에 올라가면 연결이 되겠죠. 요럴 때, 즉 이 편제가 지금 무지요. 무년에 편제를 잡을 거라 그런 뜻이에요. 이 남자분은 무년.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에 지났죠. 언제 지났나 한번 볼까요? 무년이 무자년이 2009년에 있었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무년이 이제 2018년에 오죠. 그럼 사주를 또 보죠. 이거는 이제 편제인데 이렇게 무년이 오면 처분권이 생겨요. 이렇게 연결되면 처분권이에요. 이건 큰 돈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부동산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편제가 왜 부동산이냐면 원래 집이 있어요. 사람은 집에서 살아요. 이 집이 정제예요. 나는 편안하잖아요. 집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거예요. 집이. 선생님, 별장이 더 편하고 좋지 않아요? 하루 이틀은 별장이 좋을 수 있어요. 편안하고. 도시 생활에 찌들다가 시골에 부모님이 사시는 시골집이나 내가 지방 산에 별장이 있다. 가면 가는 날, 그 다음 날까지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4월만 지나면 괜히 그냥 불편해요. 그래서 그래도 뭐니 해도 집이 제일 편안하네. 이래서 정제가 집인 거예요.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편안. 딱 편한 날 안자하고 같아요. 정제는 딱 편한 날 안자하고 의미가 일치해요. 그러면 이 정제 바깥의 영역이 편제인 거예요. 편제. 즉 집이 정제고 집 외의 영역은 전부 편제예요. 집 외의 영역. 여기에는 뭐 별장이 있을 수도 있고 논밭, 시골에 논밭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일하는 상가, 사무실 뭐 다 정제 외의 영역은 전부 편제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골의 땅 이건 다 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무년에 편제의 기회가 온다 하는 거고요. 내가 처분권이 있으니까 사고 팔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하려면 이렇게 편제가 와야 돼요. 천간에 와야 내가 처분권이 생겨요. 이렇게 내가 버리든 어떤. 근데 만약에 지지로 온다면 이렇게 지지로도 올 수 있죠. 무가. 이래도 이게 편제잖아요. 지장간으로. 이래도 내가 편제의 일이 일어나요. 이제 차이점이 있죠. 천간은 근본적으로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 하늘은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일은 사람이 도모하고 성사는 하늘이 시킨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늘이 어떻게 성사를 시키느냐? 때로써 성사를 시켜요. 하늘은. 능력으로 성사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즉, 내가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옛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장수가 돼가지고 이제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승리를 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를, 내가 장수라 그러면, 장수를 내가 항우가 돼. 항우, 역발산 기계세.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무사가 이제 항우인데, 인류 역사상. 물론, 서양 애들은 인정 안 하겠죠. 소크라테스도, 헤라클레스도 있고, 알렉산더가 있겠죠, 서양에는.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도 항우에 비할 정도는 안 되고, 하여튼,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장수가 싸움꾼이 항우인데,
하늘이 나를 항우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힘을 주지 않아요. 나한테. 때를 줘요. 때를 줘가지고 이기게 만들어요. 힘을 줘서, 즉 능력을 하늘이 사람 일을 성사시키는데 사람의 능력을 줘가지고 일을 성사시키는 게 아니라 하늘은 때를 줘가지고 그래 너 이제 이길 때가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때로써 성사를 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지장간으로 오는 거는 때가 아니라 이제 능력이 오는 거죠. 지장간은 원래 능력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운이 무가 내려오면 내가 직장에 대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천간으로 무가 와야 때가 오는 거고 내가 일을 할 내 능력을 발휘할 때가 오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한다 그러면 일단 직장의 일이 보여야 되니까 위로 무가 오거나 밑으로 무가 오거나 또 직장은 정관은 내가 맡은 소임이에요. 맡은 바 소임, 나의 직책. 내가 정관을 얻어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라는 건 뭐냐면 정관으로부터 나와요. 재성으로부터 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재성으로부터 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정관으로부터 일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나 놀고 있어. 내가 그럼 맡은 바 소임이 없으니까 노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맡은 바 소임이 있어. 그럼 나는 자리가 없어도 나한테는 일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은 항상 정관으로부터 생겨나요. 내가 자리를 얻는다고 해서 일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일은 내가 맡은 바 소임을 말하는 거예요. 나 놀아. 그러면 나는 지금 맡은 바 소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정관으로부터 돈이 나와요. 내가 맡은 바 소임이 없는데, 즉 내가 맡은 직책이 없는데 내가 돈을 어떻게 벌겠어요? 누가 나한테 일을 시켜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준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나에게 어떤 소임 또는 직책을 나한테 맡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소임이나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겁재죠. 그래서 돈은 정관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재성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얘가 돈을 얼마나 벌지 이거를 알 수 있는 척도는 정관이에요. 이건 그런 기존의 사주학은 사주학 시간 안 나와요. 이런 얘기는. 이거는 사회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사회학을 공부해야 세상의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고 그거를 사주학과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매칭. 그럼으로 해서 사주학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떨 거다 하는 거를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분석이 없이 사주 공부만 한다고 해가지고 사주풀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분석이 먼저 되어야 돼요. 사주풀이가 잘 되려면. 그런데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세상의 이치를 가리키는 경우가 없죠. 사주책에 세상의 이치에 관한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냥 천간지지, 격국, 용신, 육친론, 이런 거만 사주하게 나오지 세상의 이치 이런 거를 안 가리키죠. 사주책에. 그러니까 백날 사주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세상의 이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이 남자 이제 운을 보죠. 일단 이제 사주라는 거는 현재 상태는 몰라요. 가장 사주의 치명적인 단점. 사주의 치명적 단점이 뭐냐면 현재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 모름. 얘가 결혼을 했는지 자식이 있는지 있으면 몇이나 있는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아파트가 있는지 차는 몇 대가 있는지 현재 상태 몰라요. 딱 사주만 가지고 와가지고 얘 돈 얼마 있어요? 얘 자식이 몇 명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면 몰라요.
몰라요. 알 방법이 없어요. 만약 이런 걸 알 수 있다,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사주만 가지고는 얘가 어떤지 몰라요. 그럼 일단 안 연후에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안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사주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사주학이란. 그런데 이제 이 남자분이 현재 직업이 없다. 오케이. 그 상태로부터 직장을 가질 수 있는지, 가지면 언제 가지게 되는지, 이거를 이제 따져보죠. 일단, 사주를 보면, 지금 올해가 이제 계산년인데, 현재 상태에서, 직장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직장을 나타내는 게 이제 원진이라는 운이 하나 걸렸네요. 일단 재성이라는 건 자리니까, 직장에 관한 거는 정관을 원래는 정관을 봐야 되는데, 일단 직장이라고 했으니까 재성도 봐야 돼요. 그리고 재성 안에 여기 정관이 들어있어요. 요 사주는. 그래서 함께 보면 돼요. 근데 편제가 원진이라는 말은 편제가 원진이라는 말은 이 편제의 구성 요소의 지장간이에요. 편제 구성 요소. 그러면 요 구성 요소가 다 미워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보죠. 칠판을. 올해 해운이. 올해가 계산년이에요. 그런데 편제가 올해 해운이 원진이 들었어요. 이제 직장 문제를 물어봤어요. 이 재성이 직장이에요. 재성이 일단 직장이에요. 그런데 이 재성의 구성 요소가 지장간이에요. 그럼 지장간이 술, 신, 정, 무죠. 이 무는 뭐 기본적으로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이건 생략. 중요한 건 이 두 개예요. 두 개. 이 원진이라는 말은 뭐냐면 요게 밉다는 거예요. 요게 밉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합. 올해 일자리에 관련한 일이 생길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미워요. 나 직장이 미워. 그런데 이유 자체만 가지고 직장을 구한다 만다 하는 건 알 수 없어요. 원진이 합이라는 걸 가지고 재성이 극하는 인성이죠. 인성이 성사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인성이 성사된다. 원진은 어쩔 수 없이 하는 합이고 재극인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극이죠. 재극인의 합을 걸린다는 거는 극 당하는 애를 성사시킬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일자리가 나면 그 일자리가 나 가기 싫다 그런 뜻이에요. 이 원진이 마음에 안 드는 일자리가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가면 합격은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취업을 한다 그러면 나 이 자리 싫은데 마지못해 가서 나 여기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올해. 그런데 그럼 여기가 어디냐? 올해 여기 편관이 합파형이 또 걸렸네요. 사신합, 사신파, 형. 운이 3개가 다 걸렸어요. 3개 걸리면 각각 해석을 해요. 합도 걸렸고, 파도 걸렸고, 형도 있고. 근데 이제 편관의 합이라는 건 뭐냐면, 편관은 경계를 넘다. 그런 뜻이에요. 경계 넘다. 똑같아요. 뭐냐면, 아까, 집이 정제라고 그랬죠. 정제 영역 밖은 전부 편제라고 했죠. 똑같아요. 내가 사는 곳이 정관이에요. 즉 정관이라는 건 관청, 국가 이런 걸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나를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관청이 나를 다스리잖아요. 그럼 뭐냐 하면 나의 관할관청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관할관청. 나 서울에 산다 그러면 서울시청, 예를 들어서 또 강남구에 산다 그러면 강남구청, 이런 게 다 정관이에요. 그런데 편관은 정관 밖의 영역, 정관 밖에도 많은 영역이 있겠죠. 이것들이 다 편관이에요. 다 편관. 그런데 올해 운에서 편관이 합파형이 걸렸어요. 합이 일단 걸렸어. 이 말은 뭐냐면 경계를 넘어야 돼. 내가 직장이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은 그 직장 집에서 멀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인천, 내가 서울에 살면요. 이런 식으로 나의 관할 관청 밖이라는 뜻이에요. 나 거리 뭐 멀어서 나 싫어. 이럴 거라는 뜻이에요. 올해 일자리가 난다면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서 일을 할 거야 그런 뜻이에요. 올해 그럴 운이 있고 그럴 기회가 왔다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 11월로 넘어가서 1년이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그런데 이미 그런 직장에 잠깐 다녔을 수도 있어요. 올해 해운이 마음에 안 든 먼 직장이 네가 올해 거기서 일할 수 있어 라고 운이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그런 데서 일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둘 수도 있어요. 안 그런다면 여태 내가 지금 올 2월부터 지금까지 아직 안 그랬는데요. 그러면 올 거예요. 한번 그 월운으로 한번 보죠. 일단 지금 계사년이니까 이 계사에 또 의미가 있네요. 이게 지금 정인이에요. 정인이 연결됐죠. 올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정인이라는 건 당첨되다 그런 뜻이에요. 면접 보면 내가 뽑힌다 그런 거예요. 올해 먼 곳으로 가서 면접 보면 나 뽑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직 올해 지금 아마 그럴 일이 있었을 거고 아마 앞부분에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 근데 아직 안 왔다면 그러면 지금 이제 11월인데 11월에 개해월이네요. 그럼 이 개가 요 지장간 개하고 연결되겠죠. 당첨돼요. 올해 지금 이번 달에 면접 보면 뽑혀요. 지금 딱 보죠. 개해월을 한번 볼게요. 이번 달이요. 자, 개해월. 지금 11월이 개해월 7일부터 시작했어요. 개가 정인, 해가 편인이에요. 좀 중요한 운이 왔네요. 그러면 월운으로 진해 원진이에요. 그리고 신해 해. 이사주는 정인이 지장간에 있죠. 연결됐어요. 자, 면접 보면 당첨. 그런데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 멀어서 그런지 하여튼 일단 원진만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지만 내가 당첨은 될 거라 그런 뜻이에요. 이번 달에. 근데 편관이 해가 걸렸어요. 해라는 건 분리되다. 1+1. 멀리 갈 거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경기에 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 지금 그 다음에 이 편의는 뭐냐면 이거는 지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원하다. 이번 달에 지금 면접 볼 거라, 면접이 아니라 이거는 지원서 넣는 거예요. 지원서. 편의는 지원서 넣으면 당첨이 뽑힐 거라는 거예요. 면접에서. 근데 나 마음에는 안 들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취업할 수 있어요. 이번 달에 지금 원서 넣고 면접 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2월을 한번 보죠. 12월에서는 이거는 이제 신자진 삼합인데 이것도 이제 당첨이 되는 운이에요. 삼합이라는 건 셋이서 함께 움직여서 일을 만드는 건데, 편관이 이제 경계를 넘다. 편제가 자리, 면접. 난 먼 곳으로 면접 보러 갈래. 그런 뜻인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1월을 보면, 1월의 운을 봐야겠네요. 1월은 을축월이에요. 자, 칠판을 보죠. 겁재, 정재. 운이 형, 합, 파, 을경, 합. 을경으로 경을 위해서 을과 경이 만난 거예요. 편관. 중요한 운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게요. 겁재가 천간에 떴다 그러면 돈이에요.
근데 이사주가 겁재가 여기 있어요. 진, 을계무. 걔가 을이 올라갔어요. 즉 돈이 잡히는 거예요. 나 돈 쓸 일이 생겼어. 자, 편과는 내가 이미 넘어간 거예요. 돈과 경계. 이제 이것 때문에, 이거 하려고 요거 만난 건데, 이건 이제 다른 구역이죠. 다른 구역을 내가 돈과 관련돼가지고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정제는 이게 이제 직장인 거죠. 내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편제만 있어도 정제가 오면 편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합이 들어왔어요. 정인이 합이에요. 정인이라는 건 정인이 합이 들어왔다 하는 거는 내가 정인이니까 식상을 성사시키죠. 특히 상관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상관이 멀리 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늦어도 1월에는 이거는 취업운이 아니고 취업해가지고 첫 월급 받는 운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만졌잖아요. 월급 받은 거예요. 직장이 멀어요. 근데 1월의 운은 내가 첫 달 해가지고 이제 한 달 처음 다녀가지고 처음 월급 받아서의 그런 즐거움이랄까?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취업돼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많이 지났는데 지금 11월인데 지금 현재 일을 안 하고 있다면 이미 한번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잠깐 다니다가 그만뒀다든지 아니면 그래가지고 뭐 지금 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 그래도 이번 달에 원서를 넣으면 합격하고 그러면 12월에 합격을 해서 1월에는 첫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잠깐 10분 쉬었다 할게요. 지금 이 시간이 14분인가요? 네, 14분인데 그러면 한 25분에 시작할게요. 25분. 10분 쉬었다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궁금한 게 있으면요. 그 이후에 시작할 때 또 해주세요.